자, 18장 일체동관문에서 우리는 5가지 오종안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5가지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유관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보아지는 안목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보아지는 안목 했을 때, 뭐 경험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이제 뭐 사건,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에 의해서 나는 내 안목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경험하면서 그것이 기억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의 자료는 어떤 모습, 장면이에요, 기억의 장면이에요, 안 그러면 느낌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장면보다는 느낌을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을 기억을 합니다. 감을. 그래서 감에 의해서 연상을 하죠. 연상.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그 기억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느낌에 따라, 즉 감에 따라 기억이 다릅니다. 육아는 다 이 경험이나 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유관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심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심안의 첫째가 예측입니다. 예측.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내다보는 거죠. 뭐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이런 진술을 하겠지만은, 사람들은 뭐 자꾸만 예측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예측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천안은 지식적 정보량에 따라 천안이 결정이 됩니다. 지식적 정보량에 따라서 천안이, 즉 예측하는, 뭐냐면은 예측의 정도가 달라지고, 예측의 정확성이 달라지는 거죠. 예측의 정확성이. 정도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지금 기기들이 많이 발달하니까 뭐냐면 충분히 더 뭐냐면 긴 시간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측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넓이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결국 지식 정보의 양에 따라서 천안은 형성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 도트 가지고 뭐 천안통이 생기고, 이거는 중세시대 이야기니까 오늘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천안 이야기 하시려면 저 미아리 가서 뭐 점을 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요즘 하기야 미아리는 점집도 없었지. 어디로 갔지? 그 많은 점집이. 요즘도 계속 그렇게들 가서 하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뭐냐면은 천안의 이야기까지 이제 2가지 이야기를 했죠.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는 요즘 비올 확률이 몇 프로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옛날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제 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뭐 나중에 수학에서 도입하게 되는 게 도박 때문에, 주사위 노름 때문에 확률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 뭐 이 확률이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요. 확률이. 우리도 왜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망이 발달해 있다면은, 과거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사람에 비해서 뭐가 있어? 천안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거를 이거 그거는 종교적 이야기 아니고 이상하게 과학 문명 같은 이야기인데 이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 먹으세요. 예? 생각을. 왜냐니까 사람이 날을 수 있어요, 못 날라요? 꿈에서나 날랐지. 요즘은요 날라다니잖아.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꿈처럼은 안 날아다니지. 뭐 인간이 새 날개 달아 벌럭거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날아다니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르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 못했죠. 공기에 무슨 힘이 있겠냐. 지금 이 공기에 무슨 힘이 있겠냐는데 우리 지금 양력으로 뜨잖아요. 당연히 이제 옛날부터 우리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부력은 있었지. 물에 뜨는 거. 부력은 있지만 양력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양력에 의해서 결국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뭐 때문에 뭐로 날아다녀요? 날개 때문에 날아다니는 게 양력 때문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양력 때문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나르는 것은요 양력 때문에 나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요 나르는 거예요. 양력을 이용하잖아요. 새가 양력을 이용하는 거나 사람이 양력을 이용한 거나 다르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때 꿈 같은 일이 지금 현실됐잖아. 그럼 우리는 적어도 과거 사람에 비해서 신족통 아무 때나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거지. 그러니까 그 과학하고 종교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굉장히 단견 분리해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안이라는 것은 지식의 정보량입니다. 지식에 따라서 천안은 달라집니다. 아니 여러분 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절 안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일어나고 뭐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요. 내한테 물으면 더 정확해. 왜?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서 여기 정보량이 훨씬 많거든요. 집에 각 가정사에 대해서는 뭐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정보량이 현격하게 작아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것은 천안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특히나 간접 지식에 의한 간접 경험에 의한 지적 정보는 엄청난 거죠. 지적 정보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무량이란 말이 보가 없이 기둥만으로가 세운 집이 지금 뭐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거 잘 지으면 돼요, 실은. 그 공법이 나쁜 공법이 아니야. 거기서 못 지으니까 지금 무너지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한 거지. 여러분 저 어디고 인천대교 싹 다 무량공법입니다. 기둥 있어요, 없어요? 안에 보가 없다고. 그냥 기둥 없이 쭉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만드는 거 다 그 공법이거든. 그럼 다리는 왜 안 무너져? 잘 만드니까. 아파트도 무량공법으로 만들면요, 잘 만들면 됩니다. 근데 철근 안 집어넣고 빼고 이러니까 내리 앉는 거지. 단풍도 워낙에는 보가 있는 걸 뺐잖아, 제가.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참 1994년 거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난 그때 일산에서 있었는데 백마부대 일산 백마부대 있으면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뭐 하나 무너져 있고 우리 각성스님하고 막 둘이 그냥 낄낄거리면서 성수대교 지나가면서 대전 갔는데 그 다음날 성수대교 무너지더라고. 이틀만 더 빨리 늦게 지나갔으면 우리는 같이 떠내려간 거지. 그때는 49제 지내줄 사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일들 일어났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뭐냐면은 실은 천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은 이만큼 넣으라잖아. 예? 그러면 그렇게 지식은 이만큼 넣으라는 것은 실은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라고 내다보는 거지. 그죠? 설계나. 근데 인간은요, 욕망은 이만큼 빼도 되지 않을까? 천안을 거스르는 겁니다. 천안을 거스르면 어떻게? 와장창 무너지. 그러니까 천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한테는 중요하고 그것이 실은 적어도 우리가 인간의 능력 안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유, 할 수 있는 능력인 지식을 발달시키는 거죠. 왜냐니까 육안의 한계가 우리는 자명하잖아. 우리가 육안의 한계는
자명합니다. 유관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에 의한 안목이거든요. 직접 경험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너무 지금 뭐 우리 좁지. 얼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귀가 개보다 발달했어요. 뭐 눈이 독수리보다 매 눈보다 좋아요. 뭐 없거든. 시력 차원에서 뭐 차원에서도 우리가 꼴랑 봐봐야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는 거지. 오늘 뭐 그래도 연지곤지 바로 본 사람들이 있는데 내 눈이 그래도 가시광선을 보니까 빨간 거 본다. 어? 근데 내 눈이 예? X선을 보는 것 같으면은 달라도 소용없어. 다 빼다고만 보이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유관이라는 것이 그런 한정적인 부분 때문에 인간은 능력상 뭘 개발시켰냐니까 사유라는 것을 개발시키고 그 사유에 의해서 천안을 가져옵니다. 근데 천안의 함정이 항상 상상은 환상과 짝을 이루는 말이야. 추상은 추상, 상상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것이 환상 그리고 또 망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로 작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안 이야기를 해안 지혜의 눈 반야바라밀에서의 반야하고 지금 여기서의 해안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안했을 때 그겁니다. 육안은 지금 현재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것을 감지하겠죠. 천안이라는 것은 내가 감지 못하는 것도 예측하고 추론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해안은 내가 감지했을 때, 예측했을 때, 나중에 밥을 먹을 때 내가 감지해 보니 저 밥 양은 오늘 이 사람들한테 다 못 돌아가. 그래서 예측해 보건대 밥이 모자라서 그냥 몇 사람 못 먹을 사람들도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천천히 먹어야 되겠어요? 나눠 먹어야 되겠어요? 그게 해안입니다. 해안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감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자라죠. 그래서 얼른 먹는 게 낫겠지. 예? 근데 얼른 먹으면은 모양새가 빠져.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먹어요? 아니면은 공양간 가서 이를 거두는 척을 해. 그러면 주워 먹어. 그게 천안이지. 예측을 한 거잖아. 그 예측을 자기 합리화까지 꾸몄잖아. 근데 해안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지금 쌀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눠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근데 잘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잘 안 나눠집니다. 이게 뭐 절에서 밥 먹는 거 정도야 나누지. 우리 바로 공양할 때 나눠 먹는 거 큰 문제 아니거든요. 뭐 더 먹어도 그렇고 뭐 다음 끼니도 또 있으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결국 나누는 문제가 쉽습니까? 복잡해요. 복잡하지. 왜?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욕망적으로, 유관적으로는 더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천안적으로는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천안으로 하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왜? 천안은 꾸미는 거지. 욕망을 꾸민다 그랬잖아요. 유관을 꾸미는 게 천안이거든요. 아니, 지 안에 유관은 감정의 눈 내지는 한정적 이 눈은 한계가 있는데 천안은 막 꾸미지 욕망을 숨기잖아. 그런데 해안이 그래도 그래도 우리 그냥 서로 나눠 먹자. 내가 이만큼은 양보할게.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해안이죠. 이 세상에 양심, 윤리, 도덕 이 싹 다 해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간이 같이 살아보니까 모든 생명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군집해 삽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왜? 같이 모여 살지만은 그 모여 사는 게 개인적, 개별적 생존이 유리하기 때문에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람만 모여 살죠. 동물처럼 또 개별적 생존에 유리합니다. 모여 사는 거는. 우리가 뭐 양이 모여 있는 거나, 예? 많은 우리 저희 초식 동물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게 개별적 생존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잡으러 오면은 같이 힘센 놈이 여럿이, 아니,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약한 영양 내지는 노루라도, 노루 단단한 놈들이 한 20마리가 딱 모이면 사자가 이기겠어요? 맥을 못 추겠어요? 맥 못 춥니다. 그런데 실은 어떻게 사자가 뛰어오면요, 모이는데 다 흩어져. 아까 우리 확률 이야기했는데, 지가 잡혀먹힐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한 놈 있으면 100%잖아. 모여있는 이유가 지 살라고 이렇게 모여있다니까. 대체로. 물론 조금 발달한 짐승 안에서는 모여있으면서 그 안에서 서열이 있고 서열 높은 놈이 맞기도 합니다만은 그거와는 다르게 사람은 모여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생존에 유리한 걸 넘어서서 더 잘 살아요. 그 더 잘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더 잘 사느냐니까, 일단 천안 때문에 더 잘 삽니다. 사유 때문에, 상상 때문에 더 잘 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지혜 때문에 삽니다. 지혜 때문에. 그러니까 참 모였는데 묘하게 서로 모여있기 때문에 양심이 생기고, 서로 모여있기 때문에 윤리가 생기고 도덕이 생기고, 해서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가치의 안목이 우리는 해안이라. 가치의 안목을 해안이라. 그래서 한 집에서 같이 밥 먹어, 밥이 모자라면은 엄마가 먹어요. 요즘 엄마들은 먹더라. 근데 이게 옛날 엄마들은요, 애 먹으라고 자기는 덜 먹거든. 안 먹거든. 우리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맨날 생선하면 생선머리만 먹으니까, 우리 엄마는 생선머리 좋아하는 줄 알고 생일날 생선머리만 샀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진짜 우픈 이야기지. 우픈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해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생이 남자가 이제 가장인데, 가장하면은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 그런 책임 없는 가정들도 많아요. 바깥에서 엉뚱한 짓 하고 난 모험적 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책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책임이 없어가지고 일탈하는 가장들도 있지. 엉뚱한 짓 하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꾸지람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뭐죠? 그 책임감이 소중하고 그런 책임을 지켜야 된다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해안에 해당되는 거죠. 해안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남자들 봉투에 월급 줬잖아. 노란 봉투에. 조현진보다는 전화래요. 받아서. 그래서 노란 봉투에 전화 주면은 그냥 그날 한 잔 먹자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꾹꾹 참고 그 봉투를 탁 와가지고 집에서 펼치는 그 기분. 그때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갖다 줘야지, 뭐 해줘야지 하는 것들이 뭐죠? 이 가정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해안이죠. 자기가 육안에 있었으면은, 아니 나도 한 달 일해서 욕 받는데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서 좀 내가 살 수 없나? 라고 하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천안으로 따지면은 야 이거 다 갖다 줘, 봉투 앞에 숫자 고쳐가지고 내가 좀 웅켜놔야 돼 라는 것도 있고, 다 있을 건데 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안목이죠. 이거에 말고도 지혜의 안목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이 지혜 정도만 있어도 사람들은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안목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왜냐면은 더 큰 사람들을 우리 위인이라고 부르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역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뭐 내가 뭐 그냥 천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순신은 바보였어. 그때 쿠데타 해가지고 조선을 그냥 망하게 해버렸어. 그러면은 쿠데타 했으면은 나중에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 당했을까? 일제시대가. 저는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상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은 물론 쿠데타 해가지고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뭐 이 정권이 아마 말도 안 해도 이게 쉽게 넘어가나 말이야. 그렇게 그 관념들이 쉽게 되느냐고. 고려조에서 조선조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뭐 어렵고 전도 한양 전도부터 해가지고 숱한 이성계 입장에서 얼마나 그냥 제가 빨리 확 다 잡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잖아. 이성계가 잡고 난 다음에도요. 저 아들놈들이 그냥 더 난리를 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태종이 피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피의 정리가 다 누구의 정리죠? 자기 혈족들 죽이는 거죠. 공신들 죽이고 피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야 나라가 안정되는. 그래서 실은 이방원 때문에 세종이 있는 거지. 안정된 나라 위에서 세종은 좀 편께 워낙 그것도 기틀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했다면은 어쨌든 뭐 했을 때 야 선조 이후부터는 조선은요 그 다음에 뭐 삼전도의 굴욕부터 시작해서 이게 날이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와장창 와장창 와장창. 물론 이제 영종조 때의 약간의 르네상스 그건 세계의 전체의 상승기라 르네상스도 있었지만은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순신은 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했을까요? 이 사람은 해안이죠. 천안 차원에서 살았던 사람이 합리적 차원에서 옳다 그러다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해안이 있었던 거죠. 그 해안이 뭐냐니까 나라를 지킨 거지. 아마 다른 욕심이 있었으면은 일본한테 그때 졌을 거야. 이순신이 12척 빼가지고 싸우지도 않았고 졌을 거야. 이 사람 12척 빼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천안에 머무른 안목이 아니고 해안의 안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안이라는 것은 가치의 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인간한테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인간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은 문명 속에서 개발될 수 있는 안 같으면은 해안이라는 건 인간 문화 속에서 개발될 수 있는 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실은 세속적 안목을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죠? 법안. 이게 어렵습니다. 법안. 진리의 안목이거든요. 무엇이 진리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간혹 비유를 들지만은 내가 외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상상을 할까봐 내가 눈만 눈 가지고 얘기합니다. 눈이 있단 말이야. 눈이 있는데 눈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칠흑같이 어둡겠죠. 어둡다면은 눈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에? 눈은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우면은 눈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저 눈이라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래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있는데 이 눈이 시속 100km로 막 어디론가 가고 있어. 그러면 눈은 움직이는 걸까 가만히 있는 걸까? 시속 100km로 어디로 가고 있어. 눈은 움직이는 걸까 가만히 있는 걸까? 여러분들 지금 시속 몇 킬로짜리 원통 위에 우리가 혼자 있는 거야. 초속 30km입니다. 지구는 초속 30km 움직이는데 우리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눈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눈은요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을 느끼질
알지를 못합니다. 움직임을 알 수가 없죠. 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눈에는 눈도 없고 눈이 움직이는 공간도 없어요. 눈이라는 스스로의 자의식도 없어요. 내가 눈이 나라는 자의식도 없어요. 눈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눈이 시속 100km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눈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눈이 빛이 있으면 달라진다 했죠. 빛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 했지. 깜깜한데 반짝 빛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빛이 일어난 이전하고 일어난 이후의 시간이 생기고 빛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뭐에 의해서 생겨? 대상에 의해서 생겨. 대상에 의해서 생겨. 빛이라는 대상에 의해서 생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먼저 밑자락에 깔아놓고 우리는 모든 세상의 사물들은 다 움직입니다. 그죠? 네? 다 움직인다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자, 움직이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움직이는데 이 공간은 움직이지 않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움직이는데 공간은 움직이지 않아. 안 움직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은 움직이나 공간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죠. 그 뭐냐면 공간을 우리는 태허라고 불렀습니다. 태허. 아비달마에서 태허라고 불렀지. 아비달마에서. 뭐 장자도 뭐 그렇고 아비달마도 그렇고. 그래서 큰 허공이라고 뭐냐면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 불변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아비달마 코사 보면은 그 뭐냐면 궁극적 그 허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허공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공은 무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옛날 사람들은 허공이 무의 아니냐. 그러니까 무의법에 들어갑니다. 허공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허공하고 똑같이 닮은 게 뭐냐면은 사람 마음의 식입니다. 식. 이게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은 그 스스로가 알아요. 안 그러면 어떤 대상에 의해서 알려져요. 대상에 의해서 알려지지.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지금 나의 식이 안심도를 보나 나라인을 보나 해은심을 보나 나의 식은 안심도가 왔을 때는 안심도지. 나라인 해은심이잖아. 나의 식이. 그러면은 안심도가 달라지지. 내 식이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내 식이 달라지면은 안심도가 왔을 때 안심도는 나라인이 왔을 때는 내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근데 안심도, 나라연, 해은심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내 식은 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식은 안 달라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능엄경에서 해서 우리 또 해신밀경에서 대원경지 같은 거울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거울같이.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의 배경이 되는 거지. 물리적 세계에서의 세상의 물질에 있어서의 배경은 허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의 배경은 식이고, 즉 마음의 작용의 배경은 식이고,
물질의 배경은 허공이지. 그러니까 허공과 식은 닮아 있어요, 안 닮아 있어요? 닮아 있지.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는 허공도 실은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을 뭐냐면은 드러내 놓는 공간으로서만 작용하지, 허공 자체는 그 안은 굉장히 중립적이요. 어? 허공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것이 없어. 허공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안 돼. 그렇죠? 허공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은 실은 다른 사물 가운데 하나지. 많은 물리적 사물 가운데 하나지, 허공이. 근데 항상 허공은 물리적 사물을 초월해 있지. 물리적 사물을 초월해서 허공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허공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야, 운명이하고 니하고 내가 사이가 허공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상이 있으면 알아진다고. 앞에 내가 대상이 없으면 모른다는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이 환경 안에서 보면 허공이 절대적이죠. 변하지 않죠. 그리고 허공은 영속적이지. 왜냐면은 내 이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이 허공 안에 살았지. 허공 안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공은 뭐냐면은 영원하지. 불변하고. 그래서 허공은 계속 그렇게 있는 거지. 그렇게 봐야겠다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거꾸로 때리는 이야기를 미리 전제를 깔아놓고 왔단 말이야. 뭐냐니까 내가 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눈으로 보는 허공이 대상이 없으면 허공이 있더라는 거야. 허공은 없습니다. 허공은요, 사물에 의해서 허공을 우리는 감지할 뿐이지. 그러니까 즉 사물이 허공이라는 가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허공은 원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 눈이 있다 하더라도 허공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허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대상 안에서 생기는 것이 허공이라. 주관과 객관 대상이 없으면 허공은 없어요. 그걸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난번에 항상 내가 무의 오류. 물을 관측해낼 수가, 허공만을 우리는 관측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가 눈을 가지고 허공에 들어가도 안 돼. 관측 장비가 들어가도 관측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아까 허공과 식은 닮아 있댔죠. 마음의 식은 뭐에 의해서? 심소. 밖에는 물리죠. 예? 사물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허공이 알려진다면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뭐가 알려져? 식이 알려집니다. 자, 밖에 사물들은 움직이죠. 사물들이 가만히 있으면 허공 그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물들이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맨날 나라에만 봐야 돼. 다른 게 배에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에만 볼 수 있다면 그걸 허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허공은요, 실은 이것저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원근이 존재하잖아. 네? 원근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허공은 한량없다고 우리가 아까 천안에서 예측을 할 수 있잖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사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알려지는 게 허공이란 말이에요. 사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러면은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뭐가 알려져? 이렇게 이야기하면 식이 알려집니다.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이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심리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후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발견입니다. 다 전제를요, 허공을 미리 전제하고 그 위에 우리 공간 있고 공간 위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인간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그림 그리려면은 스케치북이 있어야지. 그래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릴 것 아니냐 했을 때 공간 있고 난 다음에 너 나 이런 물건들을 갖다 놓는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뭐냐면은 과정이죠. 생각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물들이 있어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사물들이 있어서 사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공간이 결정되고 형성이 되고 나중에 공간이 알려진다라고 생각을 어느 누구도 못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누가 했어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뉴턴이 발견한 게 사과나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달이 떨어지는 거랬죠. 달이. 우리 요 앞에 관악산 있잖아요. 예? 관악산이 산이 돌덩이만큼 있잖아. 예? 관악산이 무겁겠어? 보람의 공원이 무겁겠어? 예? 당연히 사람들은 관악산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실은요, 보람의 공원이 더 무겁습니다. 왜요? 가벼우니까 하늘로 쳐올라가죠. 땅이. 그러니까 지질학 입장에서는 관악산이 가벼운 겁니다. 관악산이 가볍기 때문에 하늘로 어떻게 쳐올라가는 거예요. 가벼워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먼저 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벼운 자리가. 무거운 자리는요, 딱딱하게 어떻게 못 올라오게 막고 있지. 그러니까 관악산이 가벼워요, 보람의 공원이 가벼워요? 관악산이. 우리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관악산 대단하고 웅장하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보람의 공원이 훨씬 웅장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가 훨씬 더 웅장합니다. 지질 구조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크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그 큰 것이 웅장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 한라산이 위에 올라간 백록담이 있잖아요. 한라산이 단단해서 산이 됐겠어요. 거기가 가장 약하니까 화산이 치고 올라갔어. 가장 약하고 가벼운 그쪽으로 치고 올랐죠. 예? 그래도 한라산이 된 거는 실은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부스럼 나가지고 딱쟁이 앉은 거지. 한라산은 우리 피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딱쟁이 앉은 거지. 그게 가볍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웅장하게 본다고. 역설이잖아요. 역설이잖아요. 당연히 공간이 있고 공간 위에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요, 당신이 참고하니까 그게 아니고 행담의 식이라는 거예요. 움직임 다음에 식. 행담의 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은 나에 대한 부처님은 참고를 했기 때문에 행담의 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담의 식. 그러니까 행이 뭐죠?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워낙 마음 필드가 식이 이만한 게 있고, 무량한 마음이 있고, 그 위에서 여러저러 움직이겠어요. 안 그러면 사소한 움직임이야. 사소한 움직임입니다. 그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 그 가장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의 첫 단추는 욕이지. 욕. 욕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한 겁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표현한 거예요. 욕.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 식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식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 그냥 바보같이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식은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고, 공처럼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고, 식은 우리를 넘어서서 커다란 어떤 식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 착각도인들이 참 많아. 참 많아. 불교 공부 다시 해. 아니, 불교 공부 당신들이 하는 건 불교 아니야. 부처님 뭐예요? 행 다음에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행 다음에 식이라 했을까라는 거 고민해야지. 에? 고민해야지. 눈이 있잖아요, 그죠? 눈 앞에 빛이 생겨서 생기는 시공이 생겼잖아요. 빛이 내한테 오고 난 다음에 그 빛에 의해서 뭐예요? 식이 최초의 식이 생겨. 한 번 빛이 왔다고 자의식이 생길까? 한 번 빛이 왔다고 자의식이라는 게 생길까?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한 여러 번 다양함, 그 다양함에서 나의 어느 정도의 일정함, 그것이 자의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초 단계의 뭐냐면 움직임에서의 식이라는 것은 그냥 식이라는 기능이지. 자의식까지는 아닙니다. 자의식까지는 아닙니다. 식이라는 기능이죠. 식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식이라는 기능이 마음 입장에서 얘기하는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마음을 세계로 표현하면 뭐 그렇지만은 마음의 입장에서 한 식이라는 기능이 생겼단 말이에요. 공간이라는 것도 사물 대상에 의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물 대상이 사라지면요, 공간도 사라집니다. 공간으로 규정할 만한 게 없잖아. 공간이 존재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공간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지, 그 절대 공간을 확인할 신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공간이 있다고 한들 그 절대 공간에 무엇이든 개입하면 절대 공간은 무너지잖아. 무엇이든 개입하면은 신이 개입했든 뭐가 개입했든 개입하면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도 재반사유 내지는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 문명적 사유는 당연히 공간을 우선시하고 그 공간 위에, 그러니까 야훼가 세계를 창조하더라도, 세계를 천지 창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있어야 창조를 하죠. 그래서 참 성경의 실수는 이렇게 창조해서 공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멋있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못한 게 아니에요. 몰란 거지. 그 사유를 할 생각이, 공간이 이미 전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는 문화권은 이 공간, 절대 공간을 뭐냐면 무위, 불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뭐냐면 생각을 마음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단박에 뭐야? 공부하시고 움직임이 있어서 식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법안입니다. 진리는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인류가 생존하면서 가져온 모든 유관, 천안, 해안에 속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결국 유관이라 할지라도, 천안이라 할지라도, 해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무명 속에 있는 안목, 무지 속에 있는 안목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식의 기능이 추구하면서 패턴을 가져오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게 명색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져옵니다. 그게 명색입니다. 그게 업장이라니까요. 일정한 패턴을 가져오는 것이, 그게 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앉아있는 우리하고, 오늘 파리가 안 들어오네. 문 닫아놔서.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오면은 여러분 발이 팍 피하잖아요.
파리는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우리를 기웃기웃거리잖아요. 파리 막 피하지 마세요. 파리하고 우리하고 유전자가 50% 같아요. 50% 같다는 이야기가 뭐죠? 50% 이상이 같습니다. 50% 갖는 게 그냥 지구 환경의 패턴 안에 들어요. 이 환경 안에서의 생명체는 생명으로 기능을 하려면은 세포 때부터 해가지고 쭉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생명으로 생존하게끔 하는 패턴에 있어서 예? 어느 정도까지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찐반지하고 얼마나 달려? 1% 다르면 1%. 1%가 못되게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찐반지는 그 1% 다른 것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고 우리는 옷 입고 다닌다니까? 1% 때문에 옷 입고 다닌다고. 1%딱 달라서 1% 다르는 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진실은요 전혀 안 다릅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와서 보면은 우리나 찐판지나 더 웃긴 게 끼니요. 어? 그런데 꼴랑 돈 조금 더 있고 덜 있고가 뭔 대단한 일이겠냐고. 뭔 대단한 일이냐고. 법안으로 보면은. 법안으로 보면은. 아무런 대단한 일도 아니지. 그 패턴 명색에 다 돌아 있습니다. 명색에. 다 돌아 있기 때문에 지가 인간 호모사피엔스 이 안에서 아무리 잘나도 생로병사를 못 거스려요. 예? 그래도 나중에 그냥 이거 이 주사 맞고 저 주사 맞고 오래 살라고 막 했는데 지 옆에 인간들은 다 죽고 지만 살았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당신은 약을 많이 맞아서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지발로 찾아가가지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왜? 취하는 사람 다 갔거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지 혼자 산다고 재미없습니다. 네. 생로병사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면은 행복 아니다 그 착각이. 결국 이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영생을 신이 아니라 과학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인간은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괴로워요? 그것이 이기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법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안이 다른 말로 연기법안, 연기의 법안이 오늘 뭐 제가 건강경 시간이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명색 이후로 더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 하고 있어도 이 법안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법안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해요? 생존에서 허덕이면서 빠져나오는 그래도 서로 생존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해안을 넘어서서 진정한 삶이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하면 우리가 부여 잡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삶 하는 거는요.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 법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삶이라는 것, 그 삶 속에서 나라는 것, 네? 나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게 법 안에서 알 수가 있는 것. 법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 다른 말로 불교적 부처님의 언어로는 연기의 안목, 연기법의 안목, 그게 법안이 되는 거. 법안이 되는 거거든. 이게 다른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지식적으로 깨달으려면은요, 불교 수로는 많이 쓰기 때문에 천하는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불교판에 가서 이야기는 동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불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세속적 삶을 잘 사느냐? 않습니다. 왜? 해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안이. 옛날에 스승하는 날 되면은
학생들이 돈 걷어가지고 같이 선물하잖아요. 같이 선물하는데 꼭 따라오는 인간들이 있어. 지 혼자 뭐 하려고? 잘 보이려고. 천안이 비교적 발달해 있지. 그렇게 자기 전망이 이렇게 나중에 대학원 가서 학점 받고 뭐하고 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천안이 비교적 발달해 있지. 해안은요 빵입니다. 그 천안이 나중에 지가 바라는 대로 이래가지고 나중에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고 뭐 되고 하면은 나는 이제 천안을 더 이상 안 사용해야 돼, 해안으로 가야 돼 하면서 해안으로 갈까요? 다른 거로 더 갈까요? 그래서 어떻게 대학 교수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교수 하려 그래요. 정치해가지고 좀 더 실세로 가려 그래요. 폴리패스라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기사 써가지고 정론 직필. 그래서 사실을 전달하고 해서 그렇게 세상을 부조리 없이 모든 진실을 알려서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 그래요. 안 그러면 살짝 몰래 저것끼리 정보하고 가식의 다른 이야기를 막 전달할까. 그래서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그래. 왜? 천안들은 다 발달했거든. 그러니까 천안이 뭐죠? 소위 해서 잔머리. 잔머리는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안심 임명하는 겁니다. 해안은 발동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 해안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세속적 해안마저도 그러는데 제가 법안의 충고를 해드리자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절망할 것이다. 왜? 자기는 맨날 아까 추상이랬죠. 상상이랬죠. 있대요. 환상과 망상도 있대요. 환상과 망상인데 자기는 망상이래요. 합리적 추상이래요. 그래서 이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쥐가 천안 본대로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안 그러면은 진짜 역습을 받거든요. 왜? 죄송하지만은 지 혼자 망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망상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망상의 아우성 속에서 그 천안은 보잘것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무슨 기업 분석하고 뭐 해가지고 여기 투자하세요, 저기 투자해서요. 여러분, 그 투자하세요가 진짜 투자가 돈 벌 것 같으면 남한테 알리겠어요. 지가 크게 돈 다 넣어가지고 집안 부자 되겠어요. 투자하세요 하는 건요. 나중에 책임 안 집니다. 이야기는 똑같아.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그게 다 그냥 기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어쩌다가 요즘 일타 강사들은 무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하도 빨리 이슈가 지나가가지고 한동안 일타 강사는 사회적 악으로 그냥 몰아붙이더만은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일타가 되지만은 인생은 일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풀려고 살아요. 인생 살라고 살아요. 일타 강사 좋아하지 마세요. 맨날 그렇게 일타 해버릇하면요 인생도 일타 하려다가 나중에 감옥 가요 다. 혼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지 모르고 그냥 요량 피우고 뭐 피우고 해서 일타. 왜? 잔머리 때문에. 잔머리들. 그런 기회주의적 사변들이 판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천안의 세상은 항상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안의 세상이. 제대로 된 천안을 지금 발동시키지 못했잖아. 그래서 천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천안통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천안통이 된다는 이야기는 뒤에 법안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천안통, 통자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것은 진리의 안목은 자, 여러분 공간이 절대적이에요? 나가 절대적이에요? 객관이 절대적이에요?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기, 서로 조건되어야만이 공간도 있고요, 객관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거기에서 가장 치명적 결함이 뭐냐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이라는 것이 법이죠. 무상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나도 변해가고 세상 모든 것도 다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처음 공부 무상의 공부입니다. 이거는 뭐 조금만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그죠? 무상의 공부입니다. 근데 그 무상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앓는 증상은 싹 다 곱니다. 왜? 무상을 다 알고 받아들이는데 뭐만 못 받아들여? 나만 못 받아들여. 나에게는 적용을 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야기하니까 나라는 것은 나예요. 공간이 있고 나만 있대도 나예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닙니다. 예? 객관 대상이 있어야 나가 되는 거예요. 자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 생성된 것이 납니다. 나라는 것은. 그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나라면 그것은요, 나예요, 나가 아니에요? 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기 안에서 나가 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만 빠져나오면 돼요. 안 그러면 그 조건들이 다 승화돼야 돼요. 조건들이 다 승화되어야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나만 괴로움에서 쏙 못 빠져나와요. 나만. 그 조건에서 조건이 다 승화되어야, 즉 내가 능동적이든 아니면 그 객관 대상이 능동적이어서 내가 수동적이든 그거에 따라서 그 공간은요, 행복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행복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뭐에서 결정나요? 그 안에 움직이는 물리적 세계 같은 물리적 움직임에 의해서 공간은 결정되고요. 최후에 마음은, 식은 내 심소에 의해서 식이 결정됩니다. 심소에 의해서 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식은요, 심소에 의해서 항상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항상 달라질 수. 거울아, 이 세상에 제일 예쁜 건 누구니? 라는 것이 거울 잘못이에요. 백설이 엄마 잘못이야. 근데 원래 백설공주도 어른 동화라 그러대. 애기 동화가 아니라 그러대. 원작은 굉장히 잔인한 동화라 이야기를 하던데, 이야기를 까먹었다. 하여튼, 아니, 거울아 하는데, 그 거울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거울은 뭐에서 결정돼? 여왕이 미치느냐, 백설공주가 미치느냐에 따라서 거울은 결정되는 거지. 에? 그러니까, 심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식이 결정된다고. 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야. 심소를 떠난 식이라는 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존재한다고 그냥 멍청한 것들이 공부 좀 덜 하도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냐.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공간은 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간은 가상이라면은 식은 당연히 가상이겠죠. 자, 식이 가상이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 말이 돼요, 안 돼요? 가상은요, 그냥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마음이다? 마음이 주체돼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 장난이라는 거예요. 가상적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의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마음을 주체로 보고 있거든. 불변의 무엇으로 보고 있거든. 유심적 입장에서. 근데 마음은 유심적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가상이야.
가상입니다.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과 구분되어 있어요? 물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물질과 연관되어 있죠. 물질 세계와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조건에 따라 식도 현현하고 조건에 따라 공간도 현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 공이라고 얘기해요. 무자성 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살기 나름이라는 거. 그것이 이제 법안입니다. 그럼 뒤에 그런 불안은 뭐냐?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불안은 뭐냐? 유관과 천안과 해안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잘못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무명. 모르는 채로 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법안으로 깨쳐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잘못된 정보를 수요시 살짝 일어나는 거 보니까 왜 일어나나 했더만 점심 준비하러 갔구나. 오늘 점심 뭐 사먹자에서 노인네가 말 안 하고 일어날 때 뭔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건강경 강의를 들었겠어. 우리 점심 걱정만 계속 했겠어. 갑자기 천안이 발동되네. 그러니까 이 불안은 뭐냐니까 유관은 유관 차원에서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유관은 유관 차원에서의 교정이 필요한 거죠. 천안은 천안 차원 안에서의 교정이 필요한 거죠. 아, 유관은 문제야. 법안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유관은 없어져야 돼. 아, 천안도 문제가 있네. 아, 해안은 모자라네. 법안이 최고야. 이게 아닙니다. 유관이 필요합니다. 유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관이 필요한데 유관이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욕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유관의 가장 큰 문제는 욕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천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아까 망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해안의 큰 문제는 뭐죠? 해안의 큰 문제. 바람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보편적이지 않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관은 욕망을 제어하면은 유관은 쓸만한 거예요, 그대로. 예? 유관은 쓸만한 거예요. 요즘 뭐 초전도체를 그냥 우리나라가 뭐 발견이가 해가지고 난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뜬다며. 이 초전도체가 있으면 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 에너지 탁 이렇게 밀면은 이게 끝까지 가요. 스톱시킬 때까지.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력 초전도체가 일어나면은요, 탁 밀면은 달까지 뭐 안 태워도 쭉 가는 거지. 엄청난 거지. 영원히 돈대. 지금은 그거는 마이너스 뭐 200m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근데 마이너스 200m 극한 저온에 가면은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메비우스 띠에서 계속 뱅뱅뱅 돌아요. 평생 계속 돈다네. 그 조건만 갖춰지면은.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난린데. 오셨잖아. 잘 갔다 오셨어요? 적어도 안 봐도 1,000원을 내가 발동시키지. 예? 뭐 가서 상관없어요. 하여튼 앉으세요, 빨리. 내가 이야기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욕망을 제어한 단계 안에서 육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개체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인간의 뭐냐면 사유체계가 비합리성이 문제지
합리적으로만 개선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없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치 중심으로 움직인다면요. 그것도 보편적 가치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비합리적이고 몰가치한 게 세계에서 나는 모든 식량은 인간을 먹이고도 남는데 그걸 가축 먹이고 뭐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하려다 보니까 굶는 사람도 생기고 말도 안 되는 가축 사육에서 엄청난 공해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뭐냐면 비합리적이고 몰가치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움직이면은 엄청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가치 사회가 된다면은 이게 가치 사회가 맨날 하니까 자본주의냐 이 가치가 아니고 그 보편적 공존의 가치와 존엄의 가치와 공생 가치 우리 헌법에 나 있는 그 가치만의 어떤 가치적 사회가 된데도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냐고. 근데 어떻게 그러한 가치는요 글자에만 있지. 글자에만 있고 시험 칠 때 맨날 시험 보는 게 문제라니까. 그런 인간들을 못 만들어내고 시험 칠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1차 강사들한테 다 의존하고 하니까 법도 시험 쳐야 돼. 뭐도 시험 쳐야 돼. 다 시험 치니까 그것도 뭐 선발 그게 공정하다고 하니까 그러한 그 공정하다는 것이 그게 무지에 의한 공정이지. 이게 어떻게 공정하느냐고 시험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것을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무지에 의해서 나오니까 세상은 공정한 사회가 돼. 다 그냥 일타 기회주의만 판을 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안만 돼도 엄청난데 그 해안이 세속안에서 고쳐지면은 유관천한 해안이 아니겠지. 그걸 고칠 수 있는 자격은 진리의 법안밖에 없어. 그 진리의 법안으로 실행하는 안목이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 유관은 유관대로, 천하는 천한대로, 해안은 해안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왜냐면 세상은 앞에 세 가지 안목만 해도 잘 돌아가니까. 잘 돌아. 그러니까 세상은 법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법대로 살면요 재미없어요. 우리 그럼 맨날 관악산 보고 낄낄 웃으면 아이고 저건 가벼운 놈이라고 웃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관악산은 웅장해야죠. 예? 히말라야 가니까 아유 네가 이 세상에 제일 가벼운 놈이구나. 7,000m 앞에서 우리가 그래야 되겠냐고. 그건 아니지. 하늘에 요즘 별도 안 보이지만 은하수를 보면서 저건 그냥 과거 언제 그냥 빛이까지 오게 된 싹 다 헛개비요. 지금의 모습은 아니니까. 빛의 모습이니까 헛개비요 라고 하면서 푸른 하늘 은하수가 아니고 깜깜한 방을 헛개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대로다. 뭐냐면 유관은 유관대로, 천하는 천한대로, 해안은 해안대로 필요한데 그 법안은 그것을 보충시켜주는 그 진리에 큰 위배가 되지 않게 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맛이나 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아니 우리 음식 하다가 좀 잘못 만들면은 간대로 잘 안 맞으면 다시라도 좀 칠 줄 알아야지. 아유 오늘 그냥 만들어 보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진 내가 그대로 내놓으면요 맛이 덜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다 칠 줄 아는 그 정도만 돼도 세상은 그럭저럭 괜찮은 세상이고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차원의 문제는 법의 우주나 이런 거대한 차원은 우리 인간은 그거에서 헤아리지 생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불교의 주제가 고니까. 자, 그게 이제 불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안까지 다 했죠. 유관부터 해서 불안까지 5종 안이 다 부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무슨 부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법안과 불안에서 다릅니다만은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 유관과 천안과 해안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하고 다른 것은 법안과 불안이니까 적어도 닮아가려면은 법안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법안의 안목을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법안의 안목을 틔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연기에 대해서, 연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에? 나가 어떠니 저떠니, 객관 대상이 어떠니 저떠니, 그냥 절대가 어떠니 저떠니 해가지고는 절대 공부되지도 않고 그런 공부는 있지 않다라고 해서 오늘 오종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오종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 세계도 세계고 그 다음에 심리적 세계도 세계입니다. 이거 뒤에 걸 읽기에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생명의 시작이 뭐죠? 생명의 시작이 박테리아, 그죠? 바이러스, 이런 단세포적의 시작이 있었겠죠. 시작이 있었겠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 만약에 거기서 보면은 지구 환경 차원에서 보면은 그 생명은 여러분 지금 우리 박테리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것도 안 보이는 그 차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까지 오는 이 생명이 이 정도로 광대진 거예요. 엄청나게 광대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구 안에서 생명 활동의 도전이 우주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마치 박테리아적, 바이러스적 생명의 시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차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차원이 지구 안에서 이런 생명 충만의 일이 일어났듯이 우주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명 충만의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 충만의 상태로 갈 수가 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구 이제 보일릭 가열화의 시대에 인간이 참 허망하게도 지 스스로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싶지만은 이 실패도 저는 뭐 인간이 성공했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가 또 다른 개선, 성공, 진화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부처님께서도 인간 뭐냐면은 그 생명 자체의 성수, 진화에 있어서 시초, 그 생명의 가장 뭐냐면 이상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세련된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태어남이고 그 보여줌 아니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주 안에서 시대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